안녕하세요, 스폰지 박현입니다. 오늘은 두 대의 헌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쪽에는요 로얄 앤필드의 헌터 350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혼다의 헌터 커브입니다. 둘 다 헌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500만 원이 아주 조금 안 되죠. 이름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은 이 두 대의 헌터,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모터사이클을 안 타시는 분들도 아마 이 헌터 커브를 보면 한 번씩 돌아볼 겁니다. 생김새가 일단 너무 귀엽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커브의 업그레이드판 같이 생겼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주 유명한, 사실 이 누구나 알고 있는 혼다의 슈퍼 커브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커브는요, 보통은 이제 109cc 이 정도가 커브지만 그래도 헌터 커브는 일단 가격이 2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확실히 업그레이드의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125 CT125랑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124cc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출력이 좋죠. 그리고 힘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만 헌터고 도대체 헌터가 왜 붙은 거야? 슈퍼 커브랑 헌터 커브랑 뭐가 달라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커브는요, 일단은 딱 보셨을 때 느껴지는 게 여기 타이어, 스포크, 여기 보면 이제 커버가 있죠? 이런 부분이라던가 뭔가 딱 봤을 때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얘는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커브, 헌터 커브, 사냥도 할 수 있는 커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비싸진 만큼 디테일 부분에서 정말 신경 썼구나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그냥 막 형태만 흉내낸 게 아니에요. 장식만 이렇게 하고 뭐 사냥꾼 모자만 좀 쓰고 나 사냥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약간 오프로드를 달리기에 무리 없게끔 여기저기 설계한 게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 스티어링 보이시죠? 이게 넓지 않나요? 보시면 일단 보통 커브보다는 확실히 여기 부분이 이 헤드램프를 기준으로 이게 더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넓고요. 그리고 높습니다. 자, 넓고 높으면 이 울퉁불퉁한 길이나 돌이 있는 길에서 이 조향을 하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이것도 딱 봤을 때 느껴지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멀어요. 그리고 멀고 이 각도를 조절하면 생각보다 조절이 엄청 많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어떤 키나 어떤 덩치의 사람이 앉더라도 이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각이 커서 주변이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는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진짜 내 어깨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이드 미러도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뒤에까지 넓게 잘 볼 수 있도록 이 각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사실 이건 액세서리예요. 저희가 추가로 장착을 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거치를 하기도 하고,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이걸 좀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제 내비게이션 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가끔 스티어링 요 바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거 둘러져 있는 그런 모터사이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 이렇게 완충 장치를 데워준다던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대요. 이건 추가로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오프로드를 신경 쓴 부분이 방향지시등. 이 방향지시등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죠. 플렉시블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지형을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거나 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나사 같은 것만 풀러가지고 얘를 바꿀 수 있고, 웬만큼 부딪혔을 땐 깨지지 않고 휘죠. 그러니까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커브는 그냥 여기 같이 달려있죠. 그런 차이를 진짜 곳곳에서 이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오프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플러는 원래 이렇게 달려있는 모터사이클 많죠. 근데 약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반대편에는요, 대칭을 이루면서 흡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흡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원래 흡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오프로더들 차가 흡기가 위로 가 있죠. 왜냐? 강을 넘을 때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딱 봤을 때 오프로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언더 본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언더에 이렇게 본 원래 새 여기 가슴뼈 이렇게 자동차에서 WC-본 할 때 그 위시본이죠. 근데 언더 본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로 이렇게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서브 프레임 같이 여기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지된 부분을 보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이 아래 엔진에 거치된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또 여기 프레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꽤, 이게 지금 파이프잖아요. 이 파이프 형태가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에도 롤 케이지라고 하면 파이프로 두르죠. 그러니까 자동차 차대를 보강할 때 더 튼튼하게 하려면 파이프 형태로 보강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프레임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제 엔진 가드 역할도 어느 정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언더 프로텍터가 있어요. 이 언더 프로텍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잘한 돌 같은 거 튀기는 거는 방지를 해주지만 이게 또 찌그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바위랑 충돌하시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얘를 보호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오프로더다 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브는 여기가 안 접힙니다. 이 발 받침대죠. 근데 이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접혀요. 이건 뭐냐면 산을 타거나 할 때 나무나 아니면 돌 같은 게 바닥에 채일 수 있잖아요. 그때 얘가 빡 버티고 있으면은 같이 충격을 받겠죠. 그게 아니라 접히면서 이 정도까지는 충격을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어가 있죠. 그래서 이 기어만큼 얘는 이제 조절이 안 되지만 이 기어랑 같은 여기까지 같은 선상까지 꺾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딱 오프로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 그냥 뭐 형태만 오프로드 인척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다른 면을 볼까요? 탈 것! 그러니까 이런 바퀴가 달린 탈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스펜션이잖아요. 자, 여기 서스펜션만 봐도요. 자,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눌리죠. 지금 이게 접히잖아요. 아이고, 제가 힘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이 접히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지금 오프로드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이게 앞쪽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긴 거죠. 길고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돌 같은 거 넘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을 넘고 얕은 계단 같은 거는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서스펜션부터가 딱 차이를 준 게 티가 나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을 본 김에 다시 앞에 보시면 블록 타이어죠. 이 블록 타이어 일반적인 모터사이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커브나 일반 자전거 바퀴도 보면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여기는 아예 블록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오프로드 타이어, MT 타이어, 머드 터레인 타이어에 있는 방식하고 흡사합니다. 자, 얘도 오프로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차를 이제 시승을 하면요, 재밌는 게 이 승차감이 앞에 약간 말 타듯이 이렇게 차가 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하자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게 서스펜션과 그리고 이 블록 타이어의 역할인 거죠. 자, 그리고 휠 형상도 다릅니다. 자, 이런 휠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에 있는 뭐 5스포크, 4스포크 해가지고 단단하게 잡아준 애들은요, 형상이 잘 변하지 않고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깨져버립니다. 근데 얘는요, 요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이 오프로드에서 이 충격들을 받아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다만 단점은 이 형태의 휠은요, 여기가 튜브입니다. 보통은 요즘 튜브리스라고 해서 뭐 구멍이 나거나 하면 바로 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에 튜브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라서 만약에 펑크가 난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셀프로 어떻게 수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는데, 물론 또 이런 형태의 아주 비싼 튜닝 휠은 한 1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하던데, 그런 튜닝 휠 같은 경우에는 튜브리스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싸죠. 네, 비싸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거는 또 이제 여러분의 선택하시기 나름인 거죠. 어쨌든 대안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프로드를 위한 휠이다. 그래서 휠, 바퀴, 스티어링, 뭐 모든 것들이, 아니면 흡기의 위치라던가 배기에 약간 높여준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오프로드에 맞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프로드 타는 차들은 밑에 또 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터 커브가 보기에는 크기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데 이 시트 포지션이 더 높아요. 다리가 약간 이렇게 시트에 앉으면 약간 이렇게 탁 붙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약간 좀 편하게 딱 착지가 양쪽으로 안 돼요. 한쪽을 닿으면 한쪽이 살짝 들리고 한쪽을 닿으면 살짝 달리고, 이런 약간 애매한 그런 높이? 시트 포지션이 제 키가 166이고 자전거 타거나 이럴 때는 172cm 정도 되시는 분이 타는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다리가 딱 완전히 편하게 착지하지 않는다. 여기다 이렇게 기울이면 한쪽에 이렇게 발이 뜹니다. 약간 이 정도? 디테일도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철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여기 이렇게 접합한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또, 이런 표현 써도 그래도 되나? 간지죠? 이게 또 이렇게 멋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소리 차이 들리시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이지만 이 앞에 눈에 띄는 부분은 쇠다. 그리고 이게 약간 레트로 하면서 있어 보이는 그런 감성이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헌터 커브도 2인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받침대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발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걸리게끔 안전장치도 있는 게 딱 2인용으로 잘 만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머플러 위치도 여기 딱 사람 혹시 앞 다리 닿거나 할 때 한 번 더 가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방열도 되게 되어 있고. 아유, 괜찮은데? 이게 참 디테일이 은근 괜찮다니까? 얘네들이 비싼 건 비싼 대로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전에 제가 몽키를 탔잖아요. 근데 몽키도 보면은 커브랑 비교할 때 디테일이 되게 빛난다? 디테일이 좋은 거 해준 티가 확확 나. 근데 여기도 약간 좀 이제 같은 계열 125cc 이하 계열인데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싸니까 그만큼 약간 섬세하게 아니면 조금 더 고급 소재를 써줬다던가 이런 게 확실히 티가 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차를 시승한 소감은요. 일단은 주행을 할 때 확실히 오프로드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는 이 차이를 좀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커브나 아니면 GT 125보다 뭔가 되게 뭐가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게 더 온로드에서는 더 좋고 더 빠르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승차감이 약간 앞부분이 이렇게 말 타는 느낌이 있고 근데 이거 정말 재밌는 게 오프로드 자동차도 그래요. 오프로드용으로 세팅한 자동차도 MT 타이어를 끼우고 이러면 약간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찔움찔 하듯이 움직이거든요. 이 친구도 달릴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운전이 편했던 거는 약간 오뚜기 같아요. 이게 아래쪽에 이 뼈대가 있고 무게도 다 이쪽에 아래쪽에 내 엉덩이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근데 여긴 또 비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뚜기 움직이듯이 약간 이렇게 휘청하거나 비틀하거나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 이 아래쪽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고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뚜기 같이 움직인다?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커브를 타봤을 때에 비해서는 커브는 약간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정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타이어도 두꺼우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탔습니다. 근데 속도는 참 안 오르더라고요. 로얄 엔필드의 헌터 350입니다. 단기통의 350cc 엔진입니다. 당연히 출력도 토크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엔진이고요. 이 모델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두루두루 쓰입니다. 특히 저는 좋았던 게요. 저는 초보자잖아요. 저는 아직 발인입니다, 여러분. 면허 딴 지는 좀 됐지만 이게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근데 시동이 잘 안 꺼져요. 그리고 시동이 잘 안 꺼진다는 표현이 웃기긴 한데 이 클러치 조작도 굉장히 섬세하게 가능하고 이게 이 시트 포지션도 으짜 오히려 얘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그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시승을 비교를 했는데 옆에서 보는 분도 이게 훨씬 안정적으로 탄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내 몸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도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디자인은 전형적인 클래식 바이크죠. 네, 클래식 바이크를 이제 흉내낸 네오 클래식이겠죠? 네오 클래식 바이크가 되겠고, 그래서 엔진이 출력이 원래 더 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cc 엔진이 막 최대로 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덜 내요. 그러니까 고장도 덜 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바이크 자체도 엔진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다던가 컨트롤이 안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풍부한 힘과 출력을 가지고 그걸 다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안정적으로 쓰면서 그리고 이제 이 오토바이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운전이 그만큼 편합니다. 그리고 이 단기통의 매력이라는 게 그 터덩 하는 그 엔진 소리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소리를 좀 이렇게 터덩 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단 소리를 또 들어봐야 돼요. 그 매력적인 소리가 나고요. 뭐 물론 고회전에 웽하는 걸 더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터덩터덩이 너무 좋았거든요. 보통 뭐 이런 사이드 미러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노멀해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티가 날 겁니다. 시트 포지션은요. 저는 이게 더 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앉아보니까 아니네? 헌터커브는 딱 착지를 할 때 양발이 착지가 안 돼요. 한쪽 발만 땅에 닿아요. 한쪽 발만 땅에 닿고 한쪽은 약간 뜬다던가 이러는데 얘는 지금 딱 양발이 착지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훨씬 저는 편합니다. 저희 연료통 디자인도요.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니그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무릎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 위치. 여기 위치가 딱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그랗게 끝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허벅지를 댔을 때 탁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니그리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좀 섬세하게 신경 쓴 게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 뭐 되게 특별하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굉장히 뭐 특징적인 건 없고 그냥 네오 클래식 바이크를 이제 흉내낸 클래식 디자인을 이제 흉내낸 그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사실 엔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거죠. 클래식하면서도 그 클래식한 맛으로 탈 수 있게끔 조합이 되게 잘 됐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커버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 발이 큰 경우에 이렇게 이 부분이 닿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 위치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잘 설계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추가로 장착이 된 거예요. 원래 그냥 순정은 아닌데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이제 엔진 가드고 그 순정 카탈로그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요 기본 가드 중에서 작은 거예요. 근데 요 자체가 또 보니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사 같은 데 접근을 하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거나 엔진 오일 교환을 하거나 할 때 이 딱 방해가 되지 않는 적당한 사이즈면서 이 엔진은 또 충격으로부터 쓰러지거나 할 때 딱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잘 하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헌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완전 푹푹 들어갔잖아요. 얘도 물론 스트로크니까 줄어들긴 하지만 스트로크가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스트로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오프로드용이 아니죠. 그러고 보시면 타이어도 자 이제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오프로드랑 기본적인 타이어랑 차이가 보이실 거고, 휠도 우리가 아는 이제 자동차 휠하고 비슷한 느낌의 형상이죠. 아까 그 이렇게 젓가락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런 스포크 휠이 아니죠. 이게 좀 이제 기본적인 형상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도 발이 닿는 부분도 그렇지만 일단 니 그립 잡히는 것도 그렇고, 가속할 때도요. 얘가 오히려 살짝 몸은 기울이긴 하는데 이 직선 주행감도 저는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없고 쫙 가는 부분이 있고, 저 헌터 커브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손을 본 것이고, 이거는 원래 그렇게 클래식하게 그냥 포장된 온로드 길을 달리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승차감도 좋고요. 직진 안정성도 더 좋고요. 그리고 엔진의 힘이 좋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시동이나 속도를 줄이면서 RPM이 떨어질 때 이거 시동 관리 어떡하지 이런 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토크밴드가 좀 넓기도 하고요. 이 기어마다 허용해준 속도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1, 2, 3단에 막 RPM이 치솟거나 급격하게 변하거나 이런 느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초보자가 타기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게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보시면 약간 휠베이스가 길거든요. 휠베이스가 길수록 좀 안정적이고 직진 안정성이 좋은데, 그러면서도 얘가 무겁지가 않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 뭐 커브를 돌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속도가 변화하거나 이럴 때 보통 그럴 때 초보자분들이 좀 당황하시잖아요. 특히 뭐 커브를 도는데 갑자기 속도가 줄어든던가 뭐가 출현해서 갑자기 선다던가 이러면 그 상황에 이제 기울어진 상태니까 속도가 줄면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가벼워서 컨트롤이 어렵지 않고 이게 이렇게 흔들리기보다는 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럼 진짜 훅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시동이 뭔가 쉽게 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타본 몇 개 안 탔습니다. 몇 개 안 탄 그 바이크 중에서는 저는 좀 가장 편안하고 만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바이크, 네오 클래식이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낮습니다. 이게 왜 저런 오프로드 전문 바이크들은 보통 이제 좀 얇고 가볍고 높고 아니면 뭐 듀얼이라던가 크램블러 같은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밑에 도로가 평평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바이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뭐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는 뭐 부적합할 수 있겠지만 온로드를 다니기에는 훨씬 편하고, 저는 산 달릴 실력이 아직 안 돼서 저는 이게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컨트롤이 쉬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도 약간 모자 쓴 것처럼 귀엽죠. 순정인데 이것도 원래 그냥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추가로 순정 액세서리가 장착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2대의 헌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헌터는 클래식한 헌터, 그리고 이 헌터는 헌터가 되기 위해서 특별함이 더해진 헌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더 저렴한 기본형과, 그리고 원래 자체가 고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헌터가 되기 위해서 각종 스펙을 업한 그런 느낌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인데 거기에 뭔가 특별히 더해지거나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있다기보다는 기본 자체가 이 가격대에 이만하면 엄청 잘 만들어졌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약간 기본 스펙에서 뭔가 플러스가 되게 많은 타입. 기본 스펙인데 그 기본 스펙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온, 그러면서도 이렇게 놓칠 건 놓치지 않은 그런 모터사이클. 자,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시겠어요?